안녕하세요. 짜몽천사TV의 에비입니다. 바야흐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은요, 정말로 때로는 춥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쌀쌀하고요. 그늘에 있으면은 더위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을의 느낌이 완연합니다. 물론 여전히 햇빛은 따사롭죠, 따갑죠. 물론 그 가을의 곡식과 과일을 익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강렬한 태양빛이 아직은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가을이 왔다라는 걸 느낄 만큼 굉장히 좋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도 굉장히 선선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싫었는데 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어릴 때는 너무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좋아진 음식이 있습니까? 저에게는요, 바로 이 음식입니다. 네, 생선조림이 저에게 그런 음식입니다. 생선조림이 어릴 적에 너무너무 싫었어요. 정말 생선조림을 왜 드시는지를 모를 정도로 생선조림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생선조림이 저희 집 식탁에 자주 올라온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바다를 낀 도시에서 나고 자라신 아버지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생선조림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온갖 종류의 생선으로 조림을 하셨고요. 그 생선조림을 자주,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드셨습니다. 이거를 한 끼에 드시기에 너무 많지 않을까 싶은 양도 저희 아버님은 한 끼에 드실 만큼 생선조림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적에 생선조림 냄새가 나면은 저는 좌절했어요. 오늘 또 식탁에 생선조림이 올라오나 보구나. 나는 무슨 반찬에 밥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생선조림이 올라오는 날, 그러고 보니까는 마땅히 다른 반찬이 먹을 만한 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가족 대부분이 다 생선조림에 매달려서 그거를 맛있게 먹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게 유난히 싫었지만은요. 그리고 그 많은, 또 자주 생선조림을 드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어떻게 그렇게 자주 드시면서 항상 처음 드시는 것처럼 맛있게 드실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는데요. 생선이 통째로 입에 들어갔다가 몇 번 우물거리고 나면은 정말 입 밖으로 앙상한 뼈만 나오는 그런 경이로운 모습을 보이셨는데, 정말 그런 모습에 생선조림을 좋아하지 않았지만은 정말 감탄했습니다. 아버지 고향에 가서 거기 그곳에 계신 친척분들을 만났을 적에도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생선 드시는 기술,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아버지 오른쪽 입에 생선이 들어가면 왼쪽으로는 뼈만 나온다 라고 하실 정도로 저희 아버님은 생선을 정말 잘 드셨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근데 저는 그 생선조림에 생선도 싫었지만 그 조림 안에 빠지지 않고 들어있던 그것이 더 싫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바로 무조림입니다. 생선조림에 들어있는 그 무는요, 정말 저에겐 최악의 요리였어요. 제가 무로 만든 음식을 싫어한 건 아니에요. 깍두기도 굉장히 좋아했고, 무로 된 음식? 글쎄요, 생선조림에 들어있는 그 무 외에는 다른 무로 된 음식을 싫어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유난히 그 생선조림 속에 들어있던 그 무는요, 그 물컹한 식감, 그리고 그걸 왜 먹나, 무슨 맛에 먹나 할 정도로 어릴 적에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올라오던 생선조림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낸 긴 세월을 보내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회식에 가서 내 의지와 무관하게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기회들이 많죠. 회식도 그렇고 어떻게
업체를 만나서 뭐 미팅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세우고 주장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 한 팀장님, 저희 회사의 팀장님 중에 생선조림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번 저희 팀 회식에 장소를 뭐 고깃집이 아닌 횟집도 아닌 생선조림 전문 식당으로 잡으신 거예요. 저는 정말 좌절했죠. 꼭 거기 가셔야 되나? 바꾸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혼자 했지만 저 외에 다른 팀원들은 또 굉장히 또 좋아하더라고요. 특색 있고 좋다고.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생선조림 전문 식당에 회식으로 딸려가게 됐죠. 그리고 정말로 그 푸짐하게 나온 생선조림과 그 속에 있는 뭐 감자라든가 물을 정말 팀장님과 팀원들은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도 먹어야죠. 뭐 안주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냥 안주 삼아 그냥 무심히 집어든 그 고등어 살과 그 생선 조림 속에 있는 물을 먹고 그만 눈물이 핑하고 돌았습니다. 왜일까요? 예, 맞습니다. 너무 맛있어 가지고서. 그리고 그 너무 맛있는 거를 느끼면서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참 좋아하셨지 이 음식을.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왜 좋아하셨는지 이제 이 나이가 돼서야 느끼게 되었구나 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눈물이 핑 돌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 후배 녀석과 한번 이제 술을 마시면서 얘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배 녀석이 해준 얘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 후배 녀석은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거의 일주일에 뭐 4일, 5일 정도는 술을 마셨고요. 뭐 적당히 조금 마시는 게 아니라 마실 때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회사 오게 되면 술 냄새가 풀풀 풍겼고요. 그것 때문에 또 저와 또 윗사람들한테 자주 혼나곤 했던 그런 후배 녀석입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자주 먹던 녀석, 그리고 많이 먹던 녀석이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제 아버지는 술을 정말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술을 거의 매일 드셨고, 술 드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어머니와 다투기도 하시고, 자식들에게 소리도 지르시고, 때로는 뭐 깨트리기도 하고, 때로는 손찌검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대체 왜 술을 먹는 거야? 나는 커서 절대로 술 따위는 먹지 않을 거야. 단 한 방울도 먹지 않을 거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랬던 녀석이 제가 예전 아버지처럼 거의 매일 술을 먹고 있네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배 녀석이. 그렇죠. 어릴 적에는 아버지의 술 드시는 모습, 그 다음에 주사가 너무 싫었는데 그 모든 것이 술 때문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지 못하고 그 술을 너무너무 미워했었는데, 성인이 되고 난 지금은 자기도 그 당시에 그 아버지보다 더 술을 좋아하고 있더라는 거죠. 후에 그 제 후배 녀석 이야기를 제 친구한테 했어요. 그 친구도 거의 매일 술을 먹는 친구입니다. 한 소주 한 병에 그 캔맥주 한 2개 정도는 매일 먹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6, 7일 정도. 정말 1년에 안 먹는 날이 손 꼽을 정도로 술을 자주 잘 먹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뭐 오후 한 4시, 5시 정도에 술을 먹고 7시, 늦어도 8시면 술자리를 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제 후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 녀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왜 네 후배가 내 얘기를 하고 다니냐? 그렇습니다. 제 친구 녀석도 청소년기, 유년기 때 제 후배와 동일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그런 경험이 있는 거지요. 자기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지금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어릴 적에 매일같이 술을 드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역시 커서는 술을 먹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 아시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정말로 이 부모가 자식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좋은 본보기, 거울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마음 한편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한 편 있는데요. 스타이즈본이라는 그 영화예요. 원작이 과거에 스타 탄생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의 리메이크 버전인데 브래들리 쿠퍼, 레이디 가가가 주인공이죠. 굉장히 가을에 잘 어울리는 영화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음악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남자 주인공도 어릴 적에 그 부모로부터 입은 상처, 이것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시간 되시는 주말이라든가 한가한 평일 늦은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할애해서 그 영화를 꼭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정말로 그 영화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뭐 후배나 친구 녀석들, 그 다음에 아는 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꼈던 것,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욕하면서 닮는다.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한때 그렇게 싫어했던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 등을 어느 순간 내가 그대로 데칼코마니처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당신도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이 너무 싫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의 삶의 어떤 모습이 너무 싫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나를 향한 관심과 기대가 너무 싫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부모님의 그것 또는 모습을 내가 그대로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너무 서둘러 하지 않는 것. 사람에 대해서 뭐 부모님이든 친구든 뭐 직장의 동료든 뭐 아는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일찍 서둘러서 판단해 버리고 단정 지어 버리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욕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어느 날 내가 하고 있으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그럴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당위성을 부여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모습은 어느 순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다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갈 수 있고, 특히 자녀들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 방송은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짜몽천사TV는 여러분이 키워가는 방송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언제나 늘 감사합니다. 물론 보시는 분도 많지 않고 뭐 구독자가 늘지도 않고 또 그나마 보시는 분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에 마음먹은 6개월간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대로 묵묵히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거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